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트럼프도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니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할 때 샤이 표심이 있니 얘기하잖아요. 샤이라는 게 응답을 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더 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느 동네에 10명이 살아요. 10명이 사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대 6이야. 찬성이 4고 반대가 6이에요. 그걸 뭐 어느 뭐월 뭐시에 투표를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대 6인데 4대 2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4가 다 나갔는데 저기는 6에서 2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의지가 어느 쪽이 강하냐. 이 부분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데 비해서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건 지역구가 많아서 논란이긴 하지만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출구조사가 더 정확했니 여론조사가 더 정확했니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사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는 사람도 포함된 여론조사고 그렇죠.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 전 거를 갖다가 이제 막 한다고요. 어떤 거는 열흘 이렇게 그러면은 그 기간에 사실 민심이 변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거 캠페인을 왜 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에는 당일날 치러진 예측조사와 또 당일날 실시한 출구조사 중에서 선거 결과랑 어디가 비슷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를 과거에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요. 투표 참여 의지가 주변에 보면 어때요? 많이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이제 사전 투표에서 뭐 대구 쪽이나 이쪽에 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붐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좀 뭐랄까 그 정보의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언론사나 이제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가 유통되는 이제 포털이 굉장히 좀 선거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렇죠.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다. 요즘은 다 SNS야. 다 SNS야. SNS, 뭐 유튜브 같은 뭐 소셜 미디어 좀 이쪽에서 좀 이제 좀 지지층들이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고 각자가 이제 좀 붐업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뭐 대구입니다, 광주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거 보세요. 저번에 이제 사실 최경영 기자님과 얘기했던 사안인데 2008년, 9년에 이제 그때도 뭐 방송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와 대립이 있으면서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말이죠. 종편들 통과되고. 2008년. 최근에도 어떤 변화들이 있잖아요. 방송사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를 딴 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정상 기자님 말씀하신 그 흐름들이 있고, 요건 오늘 또 선거일이니까 이제 그 투표 의향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보수 정당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KBS가 한 5천 명 조사를 최근에 이제 막판에 했거든요. 30일, 2일 날. 그런데 그 조사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지층별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드시 투표하겠다 90%예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87%예요.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수치상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지지자들의 투표 적극 의향이 상당히 고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일 높은 데는 어디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 91%니까 제3지대에 있는 어떤 정당들은 득표율이 이렇게 나오는 지지율보다 떨어지는 데가 있고 높아지는 데가 있어요. 떨어지는 데들은 제3지대는 사실은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중도층들이거든요. 중도층은 관심이 좀 떨어져요. 투표지도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는 잘 나왔는데 막판에 중도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건 그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세대별로 봤을 때요. 이게 이제 60대들, 70대들 투표 의향이 높을 거 아닙니까? 높아요. 아주 높아요. 막 90% 넘어가는데 특이한 거는 50대에서도 60대랑 투표 의향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50대 남성, 여성. 50대 남성, 여성도 90%가 넘는다? 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4050 50대 남자 91%,
여성도 91%. 근데 60대는 92%, 93%가 사실 차이가 없는 거니까. 40대는 어떻습니까? 40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40대 남성이 88, 40대 여성은 85니까 예전에는 여기서도 차이가 크게 났고 예. 실제 투표율도 차이가 크게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의향에서 차이가 없고 물론 이제 60대보다는 적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 갭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표율이 너무 중요한데 세대별로 왜냐하면 투표 세대에 따라 성향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아, 보수 성향들이 그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보수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대전제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60대들 보면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이 한 35%는 먹고 들어가요. 60대에서 지역 투표에서 그러니까 60대들 표심이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세대들이 대거 진입을 이제 60대로 하게 되면서 과거에 일방적으로 이제 연령 효과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되는 그 현상에서 보수정당이 진화되는 흐름이 좀 60대에서 약화되는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이택수 대표가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업체들도 60대를 이제는 50대 50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춰서 35를 얘기한 것인데 그 이상들이 많은 거예요. 아, 보수적으로 35로 보시는 거고 50에 가까운 경우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40대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이제 낮은데 이렇게 이제 박빙 경우들이 PK 같은 경우 나타나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투표율이 60대보다는 낮지만 40대, 50대들이 투표 참여를 좀 더 하면 또 그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카운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그 60대랑 40, 50대 투표율 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진보적 성향이 있는 40, 50대가 더 나간다는 것이니까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계열 정당이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 계열 정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뭐 사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투표율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낮아졌는데 보수 정당한테 유리하지 않았네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20대와 30대의 남성에서의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약간 20대 남성이 다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특히 지난대에서. 그런데 지금 조사들을 보게 되면 투표 의지가 20, 30대 낮아요. 낮죠.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실제로도 낮지만 그리고 부동층 비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이전보다 낮아진다고 하면 고층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전체 투표율이 약간 조정이 됐는데도 보수 정당이 유리한 건 아니네. 왜냐하면 투표 참여의 유동성이 있는 세대에서도 보수 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한번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투표율이 2030은 떨어질 수가 있고 4050은 만만치 않게 높고 60대 이상도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높았고 결국은 4050과 60대 이상의 싸움이 된다. 근데 60대가 예상 외로 70대는 아니지만 70대 이상은 아니지만 60대가 예상 외로 민주당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보다는 꽤 있다. 60대 전반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20, 30대에서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약간 투표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 보수 정당을 좀 성향이 있는 층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뭐 우리가 보면은 막판에 깜짝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확 바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거를 이제 오랫동안 봐오게 되면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하면은 큰 변화들이 이제 있어요. 큰 변화들이. 왜냐하면 아직 마음을 이제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여론과 선거 민심을 봐야 될 때는 고정적인 분들이 있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층이 항상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든 뭐 25%든 간에요. 그런데 그 흐름들이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전 이럴 때는 크게 이제 이쪽에 좋았다가 이렇게 좋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오게 되면 그 부동층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마음을 슬슬 정해 가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사실은 엄청 뒤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정하는 거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